저는 85살 의사 박세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이 밤마다 홀로 느끼는 마음속 빈자리를 따뜻하고 조용하게 채우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90% 이상의 남성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여정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순간의 욕구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잊고 지냈던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삶의 깊은 활력을 되찾는 소중한 과정에 관한 기록입니다. 저는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중장년과 노년층의 건강을 돌보며 1000명이 훌쩍 넘는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삶 깊숙한 곳에 함께하며 제가 깨달은 것은 나이라는 숫자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영혼은 따뜻한 연결과 스스로를 진심으로 돌보는 시간을 간절히 갈망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보이지 않는 사회적 낙인과 강요된 침묵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삶을 가꾸어 나가는 놀라운 지혜를 품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 지혜를 현실로 꺼내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그 용기를 부드럽게 깨워드리고 싶습니다. 10년 전 제 진료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오셨던 68살 은자 씨의 모습이 세월이 흘렀음에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은자 씨는 3년 전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넓은 집에서 홀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박사님, 하루하루가 어찌나 긴지 모르겠어요. 밤이면 잠도 안 오고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깊은 눈빛에는 짙은 외로움이 안개처럼 서려 있었습니다. 은자 씨는 사랑하는 딸과 손주들이 찾아올 때면 잠시 세상 시름을 잊고 환하게 웃었지만 그들이 돌아가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밀려오는 적막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잠자코 들은 뒤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자 씨 혹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가 아닌 그냥 은자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요. 그녀는 질문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내 고개를 저으며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라고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대화는 은자 씨의 삶에 잔잔하지만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돌보는 아주 작은 실천들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이 나이에 어떻게 그런 걸 이라며 어색하고 부끄럽다고 손사래를 치던 그녀였지만 몇 주 뒤 진료실에 들어서는 은자 씨의 얼굴엔 이전과 다른 편안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요즘은 밤에 잠이 잘 와요. 뒤척이지 않고 깊이 잠들어요. 그리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녀가 찾아낸 것은 단순한 행위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위로하는 시간, 그리고 그 충만한 시간 속에서 지독한 외로움을 스스로 녹여내는 내면의 힘이었죠. 은자 씨의 이야기는 어느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그리고 저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얻어가실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해결하는 과학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 둘째, 부부관계와 개인의 행복이라는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지혜로운 비결. 셋째, 나이라는 굴레와 상관없이 자신을 존중하고 깊이 사랑하는 법. 이 모든 거창해 보이는 변화는 하루 단 5분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자위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 한구석에서 살짝 어색함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실 겁니다. 저 역시 젊은 의사 시절 이 주제를 환자분들과 처음 이야기할 때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수많은 중장년 노년층 환자분들의 건강과 삶을 돌보며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위는 결코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돌보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2023년 워머나이저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 30개국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위 빈도에 대한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꽤 놀라웠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주평균 2.3회 자위를 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세계 평균인 2.8회보다 조금 낮은 수치였습니다. 반면 한국 여성은 주평균 0.6회로 세계 평균인 1.4회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통계를 처음 접했을 때 한국의 많은 여성분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자신을 돌보는 소중한 용기를 내고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숫자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이야기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이 차이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한국 사회만이 가진 독특한 문화와 생활 패턴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사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치열한 경쟁, 그리고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가장 뒷전으로 미루곤 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현모양처라는 사회적 기대와 여성은 조신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낙인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내는데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성들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거나 해결하는데 비교적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누리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그런 건 부끄러운 거야 라는 무언의 압박을 강하게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체계적인 성교육의 부재 또한 이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과 대화하며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몸과 욕구에 대해 제대로 배우거나 긍정적인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환자 중 72살 민수 씨의 이야기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민수 씨는 어느 날 진료실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사님, 저희 남편은 툭하면 자기 욕구를 쉽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뭘 원하는 건지 제 자신도 잘 모르겠고 설령 안다고 해도 그걸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없어요. 민수 씨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망설임과 깊은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늘 수동적이었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어색하고 잘못된 일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하루 단 5분이라도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 돌아가 자신의 몸과 감정을 천천히 탐색하며 무엇이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지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몇 주 뒤 민수 씨는 한결 밝아진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신기한 경험이에요. 그냥 혼자 조용히 시간을 가졌을 뿐인데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 하나가 사라진 것처럼 가벼워졌어요. 그러고 나니 남편과 이야기하는 것도 훨씬 편안해졌고요. 놀랍게도 민수 씨가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하자 부부 사이의 대화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욕구를 부끄러운 것으로 숨기지 않고 남편과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나누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의 이야기는 자위가 단순한 육체적 행위를 넘어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소중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 성욕은 자연스레 사라진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여성이라면 폐경이 지나면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종종 듣게 되죠. 하지만 저는 지난 30년간의 진료 경험을 통해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2022 년 영국에서 진행된 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이 오해를 명확하게 깨뜨려 줍니다. 50세에서 75세 사이의 여성 중 무려 50%가 여전히 활발한 성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30%는 자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꾸준히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폐경 이후에도 성적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과학적으로도 명확히 설명됩니다. 여성의 몸은 폐경 후에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계속 생성하는데 이 호르몬이 바로 성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의 40% 이상이 성적 욕구를 꾸준히 그리고 의미 있게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났던 67살 혜경 씨의 이야기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혜경 씨는 5년 전 폐경을 겪으며 이제 내 몸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다했구나. 그런 욕구와는 영원히 멀어졌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진료실을 찾은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요즘도 가끔씩 낯선 설렘 같은 감정을 느껴요. 길을 가다 멋진 사람을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품는 게 과연 정상일까요? 그녀의 눈빛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약간의 부끄러움이 아름답게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혜경 씨,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건강한 신호예요. 우리 몸은 나이를 먹어도 사랑과 온기, 그리고 욕구를 느끼도록 섬세하게 설계되어 있답니다. 혜경 씨와의 대화를 이어가며 저는 그녀에게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조용한 방에서 손을 이용해 자신의 몸을 부드럽게 탐색하며 편안하고 아늑한 시간을 가져보라고요. 처음엔 아이고 박사님도 제가 이 나이에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라며 손사래를 치던 혜경 씨였지만 몇 주 뒤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제게 전해왔습니다. 박사님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다 보니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어요. 예전에는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난 주름만 보이고 한숨이 나왔는데 요즘은 거울 속 제 미소가 참 좋아 보여요. 웃는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다고 친구들도 그러고요. 혜경 씨는 자위를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았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그녀의 일상 전체에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더 활기차게 웃고 대화를 주도하게 되었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낼 때도 예전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에너지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성관계를 중단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애써 외면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사별입니다. 2023년 한국 여성 건강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의 25%가 질 건조증이나 성교통 때문에 성관계를 피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위는 이러한 현실적인 장벽들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넘을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위는 파트너가 필요하지 않으며 오롯이 자신의 속도와 편안함에 맞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타인을 위한 시간이 아닌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 스스로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소통의 기술 부부가 함께 행복해지는 대화법 부부 사이에서 서로 다른 욕구의 속도를 느낀 적 있으신가요? 남성과 여성의 성적 욕구는 나이에 따라 다른 강물처럼 흐르며 그 차이를 이해하고 지혜롭게 소통하는 것이 행복한 부부관계의 균형을 찾는 열쇠입니다. 남성은 대체로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성적 욕구가 가장 강렬하지만 50대 이후로는 호르몬 수치가 점차 줄어들면서 빈도나 강도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여성은 30대와 40대의 성적으로 가장 활발한 시기를 맞이하며 놀랍게도 감정적, 신체적 지원이 충분하다면 60대 심지어 70대 이후에도 그 욕구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적 차이는 부부 사이에 미묘한 오해나 서운함, 심지어는 거리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제 환자였던 70살 재영 씨 부부의 사례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어느 날 재영 씨는 진료실에서 깊은 한숨과 함께 말을 꺼냈습니다. 박사님, 남편은 이제 부부 관계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원해요. 제가 비정상인 걸까요? 이기적인 건가요? 재영 씨의 남편은 75살로 몇 년 전부터 찾아온 건강 문제와 만성 피로감 때문에 부부 관계에 소극적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재영 씨에게 먼저 그녀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존중하는 법부터 배워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재영 씨 남편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서운해하기보다 먼저 혼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편안함이 부부 관계에도 분명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저는 재영 씨에게 자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돌보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동시에 부부가 서로의 진짜 속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제 이런 마음을 이해해 줄까요? 라며 걱정하던 재영 씨였지만 몇 달 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정말 놀라워요. 남편에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이야기했더니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제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요즘은 성관계는 못해도 대신 손을 꼭 잡고 동네를 산책하거나 서로 말없이 안아주는 시간이 훨씬 늘었어요. 재영 씨는 자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돌보며 마음의 여유를 찾았고, 그 여유는 부부 사이에 다정한 스킨십과 진솔한 대화를 늘리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재영 씨 부부의 사례처럼 욕구의 차이를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비난이 아닌 이해의 자세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래?가 아닌 나는 요즘 이런 감정을 느껴요. 함께 있을 때 따뜻한 손길이 그리워요. 와 같이 나를 주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위는 여기서 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며 관계의 만족도를 높이는 보완제의 역할을 합니다. 2023년 한국 부부 건강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적극적으로 돌보는 여성은 부부 관계 만족도가 30%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자위가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위는 여성에게 안전하고 사랑스러운 자기 돌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한국 여성 건강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여성의 35%가 자위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제 환자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샤워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65살 수진 씨는 이 방법을 통해 자위에 대한 첫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디뎠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깊은 외로움에 빠져 있던 그녀에게 저는 따뜻한 샤워 시간을 활용하여 물줄기를 부드럽게 조절하며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 자체에 집중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몇 주 뒤 그녀는 샤워 시간이 이제는 제 하루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됐어요. 따뜻한 물줄기가 몸뿐만 아니라 꽁꽁 얼었던 마음까지 녹여주는 것 같아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자연스러운 도구인 손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60살 미영 씨는 폐경 후 가끔씩 느껴지는 설렘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조용한 방에서 촛불 하나를 켜고 부드러운 손길로 몸을 마사지하듯 그 설렘을 천천히 탐색해 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몇 달 뒤 그녀는 제 몸이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각을 느낄 수 있는지 평생 모르고 살았어요. 몸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면서 밤에 잠도 훨씬 더 잘 와요.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인 영상이나 만화 같은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놀랍게도 2024년 한국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여성의 20%가 성인 콘텐츠를 보며 욕구를 해소한다고 답했습니다. 62살 은정 씨는 처음엔 죄책감을 느꼈지만 여성을 존중하는 시선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찾아보며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었고, 나중에는 이게 이렇게 재미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줄 몰랐어요. 라며 웃었습니다. 네 번째는 섹스토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70살 정희 씨의 이야기는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욕구를 까맣게 잊고 살았던 그녀에게 저는 안전한 의료용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섹스토이를 추천하며 이제는 정희 씨 자신에게 멋진 선물을 줄 때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큰 용기를 내어 사용해 본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사님, 저는 이제야 제 몸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렇게 기쁘고 충만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한 소설이나 상상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8살 은자 씨는
로맨스 소설을 읽으며 상상 속에서 안전하게 설렘을 찾았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제 마음이 주인공처럼 두근거리더라고요. 마치 젊었을 때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이 모든 방법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고 그 시간을 온전히 자신만의 선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작은 의식, 그 짧지만 깊은 순간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자위를 단순히 순간적인 행위로 여기기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특별한 의식 리추얼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8살 은자 씨는 남편을 잃은 후의 공허함을 이 작은 의식을 통해 극복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하루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자신만의 신성한 공간을 만들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제 제안을 받아들여 조용한 방에 작은 촛불을 켜고 부드러운 연주 음악을 틀며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어색했지만 몇 주 뒤 그녀는 환한 미소로 그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10분의 시간이 저를 위로하고 살려줘요. 촛불을 켜고 음악을 들으며 제 몸을 가만히 어루만지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시름이 사라지고 제가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은자 씨는 자위를 통해 욕구를 해소한 것을 넘어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은자 씨처럼 자신만의 자위 루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세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3년 한국 여성 건강 조사에 따르면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위를 하는 여성은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40%나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둘째,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약속처럼 정하세요. 하루 10분,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을 내 마음을 위한 산책 또는 나를 위한 기도라고 이름 붙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호흡과 몸의 감각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자위는 단순히 신체적 자극을 넘어 억눌렸던 마음과 연결되는 깊은 시간입니다. 깊게 숨을 쉬며 몸의 작은 감각 하나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하버드 의대의 2022 년 연구에 따르면 자위 시 깊은 호흡을 병행한 사람들은 긴장 해소 효과가 30% 이상 더 높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절대로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시간은 나 자신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이야 라고 속삭여주세요. 70살 정희 씨는 이젠 이 시간이 제 하루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나를 비판하지 않으니 마음이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자신을 향한 비판을 멈추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위는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과학적이고 따뜻한 행위입니다. 자위를 할 때 우리 몸속에서는 놀라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그리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다량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기쁨과 활력을, 세로토닌은 마음의 안정감을, 옥시토신은 따뜻한 유대감과 사랑의 감정을, 멜라토닌은 깊고 편안한 수면을 선사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마치 우리 몸과 마음을 위한 가장 안전한 자연의 처방전처럼 작용합니다. 2023년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주 한두 회 규칙적으로 자위를 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스트레스 수치가 평균 30% 낮아지고 우울증 발병률은 25%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자위가 단순한 개인적 행위를 넘어 과학적으로 입증된 강력한 건강 비결임을 보여줍니다. 제 환자였던 66살 현주 씨의 이야기가 이 점을 생생하게 증명합니다. 현주 씨는 몇 년 전부터 지독한 불면증과 그로 인한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양을 수백 마리 세다가 뒤척이며 새벽을 맞아요. 약을 먹어도 마음이 무겁기는 마찬가지고요. 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현주 씨에게 약물에만 의존하기보다 잠들기 전 자위를 통해 몸과 마음을 깊이 이완해보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몇 주 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마법 같아요. 자위를 하고 나면 몸이 노곤해지면서 스르르 잠이 와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이렇게 상쾌할 수 있다니 몇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에요.
현주 씨는 자위를 시작한 후 불면증이 극적으로 개선되었고 놀랍게도 혈압 수치까지 안정되어 의사와 상의해 고혈압 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위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억제하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2022 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자위를 하는 사람들은 면역 세포의 활동이 평균 20%더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이는 감기나 각종 피로에 덜 취약한, 더 건강한 몸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심리적 효과는 그 이상입니다. 자위는 자신의 몸을 긍정적으로 탐색하고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회복하고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강력한 계기가 됩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여성의 성적 욕구를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성이 그런 걸 밝히면 안 된다거나 나이가 들면 욕구는 자연히 사라져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30년 경력의 의사로서 단언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고 돌보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당연하고 신성한 첫걸음입니다. 제 환자였던 71살 영숙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영숙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욕구는 늘 뒷전으로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제게 박사님, 저도 가끔 설레는 마음이 드는데 이 나이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제가 주책스럽고 잘못된 것만 같아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영숙 씨, 그 설렘은 영숙 씨의 마음이 여전히 건강하고 아름답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 마음을 당당히 받아들이세요. 저는 그녀에게 자위를 통해 자신의 몸과 감정을 스스로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제안했고, 더 나아가 남편분과 서로의 욕구에 대해 솔직히 나누는 대화를 시작해보라고 격려했습니다. 몇 달 뒤 영숙 씨는 이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환한 미소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남편에게 용기를 내어 이야기했더니 저를 이상하게 보기는커녕 오히려 이해해 주더라고요. 이제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요. 영숙 씨의 용기 있는 고백 이후 그녀의 남편은 아내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신도 기쁘다며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영숙 씨 부부는 자위가 부부 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자의 행복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여성 여러분, 자신의 몸과 감정을 온전히 존중하십시오. 나이도 사회의 시선도 여러분의 행복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자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따뜻하고 진실한 돌봄입니다. 2022 연 영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성적 욕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자존감이 28%나 높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외로움을 따뜻하게 녹이고 잊었던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법에 대해 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나이라는 숫자도 타인의 시선도 우리의 행복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68살 은자 씨가 조용한 방 안에서 촛불 하나로 자신을 위로하는 깊은 시간을 찾은 이야기를 들었고, 70살 정희 씨가 이제야 나를 사랑해요 라며 아이처럼 환히 웃는 모습을 보았으며, 71살 영숙 씨가 남편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더 당당하고 자유로워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기적 같은 변화는 결코 거창한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단 5분 자신을 위해 온전히 집중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위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고 끌어안는 따뜻하고 거룩한 의식입니다. 샤워기의 부드러운 물줄기, 내 손의 따스한 온기, 좋아하는 소설의 한 페이지, 혹은 감미로운 음악 속에서의 5분. 이 작고 소중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지독한 외로움을 녹이고 메마른 삶에 촉촉한 활력을 더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단 5분만이라도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방문을 잠그고 좋아하는 향초를 켜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틀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세요. 만약 그 시간이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이것은 일평생 애쓴 나를 위한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그 5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남은 삶 전체를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여성분들이 이 작은 실천 하나로 잃어버렸던 미소를 되찾는 감동적인 순간들을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그 찬란한 미소는 85살인 제게도 여전히 가장 큰 힘이자 보람입니다.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꿀 만큼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박세훈은 언제나 진심으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